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공매도가 성공했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네. 예,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제 그 기업 가치, 기업이 주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이제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이제 계속 떨어질 때는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조금씩 이제 분할해서 사서 기다리시면 이제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 자, 작가님, 요번에는 좀 한 2개월, 한 3개월 만에 조금 한 오랜만에 나와주신 예, 것 같아요. 예. 김작가 TV에.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7월 25일로 기억하고 아, 7월 25일이요? 예, 그 왜 기억하냐면 7월 26일 날 그 문제에 네. 그 이제 장중에 엄청나게 올랐다가 거기서 이제 그 예, 하락하는 그렇죠. 바로- 그때 예, 출연하셔서 예. 에코프로 예. 이제부터는 좀 조심해야 돼. 에코프로가 나쁘다가 아니라 조심해야 되는 구간의 가격대에 왔다. 해서 이제 에코프로 그 관련 종목 토론방에서도 난리가 나고 하고 했는데 마침 그 다음날, 그 다음날부터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네, 좀 그랬습니다.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게 네. 이제 7월 25일이면 한 120만 원 정도였던 것 같고요. 네. 그때 이제 지금 가격에서는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 신규로 들어오실 분들은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 좀 기다렸다가 사실 사야 된다는 얘기고 신규로 뭐 기존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관계 없는 거고 많이 올랐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실현 좀 했다가 빠지면은 이제 좀 다시 좀 사시는 게 어떠냐. 뭐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류의 말씀 이제 제가 드린 거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150만 원 가격도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래 보유하시면 그 가격 위로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거다. 뭐 대충 이제 그런 형태의 사실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작금에 이 대한민국의 이제 언론들이 진짜 그 썩어 문드러져 갖고 제가 분명히 김작가 TV에서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기자들이 어떤 형태의 기사 쓰냐면은 이제 배터리 아저씨 말 듣고 에코프로 150만 원에 몰빵 쳐서 물렸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죠? 그렇게는 저희 저는 채널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예. 그 가격은 조심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그거 맞습니다. 제가 과감하게 질러라 얘기했을 때는 옛날에 이제 20만 원, 30만 원 때도 내가 과감하게 질러라 맞아요. 얘기했고 무조건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셨죠. 50만 원 뭐 이때도 50만 원, 60만 원 할 때도 제가 사야 된다. 무조건 질러라 얘기했고 7월 초까지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뭐 80만 원, 90만 원 할 때까지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고 120만 원 넘어가서는 제가 그 몽땅 에코프로 질러라 얘기한 바가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 지금 기사들이 그렇게 나오면서 마치 이제 고점에 또 막 질러라, 몰빵 쳐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 그거는 다 가짜 뉴스입니다. 명예훼손이고 이제 고의적으로 그 거짓말을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이제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행동이고요. 제가 다 몇 명 이름 적어놨습니다. 고소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내가 사실 그 기자들 다 고소하려고 내가 여러 번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기자들도 사실 좀 그분들도 되게 사실은 제가 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그 기자들 찍어갖고 이제 명예훼손 소송하면 아마 제가 이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손해배상 뭐 이래가지고 뭐 5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나올 텐데 문제는 그 돈을 그 기자가 본인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자가 기사 쓴 거는 위에서 지시를 받고 쓴 건데 나중에 명예훼손 소송 걸려갖고 명예훼손 배상금을 이제 지불할 때는 회사가 지불 안 하고 그 기자들이 지불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기자들이 사실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되게 박봉들이거든요. 옛날에 내가 되게 좀 괘씸하게 생각했었던 게 특히 이제 아들 수술 받을 돈을 갖고 에코프로 배터리 아저씨가 에코프로 200만 원 간다 해서 몰빵 쳤는데 빠졌다 어떡할 거냐 하는 기사 쓴 기자가 있어갖고 그 기자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같이 밥도 한번 먹은 기자여갖고 예 완전 빡쳐가지고 내가 고소하려다가 그분도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은 거 제가 잘 알거든요. 원래 이제 다른 쪽 언론사 계시다가 이제 그 문제에 그룹으로 이제 옮겨갔고, 거기서 아마 뭐 시키는 대로 이제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갖고 아마 그런 형태의 이제 기사를 이제 쓰신 것 같은데, 일단 내가 200만 원 간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아들 수술금 할 돈을 갖고 그거를 한 종목에 몰빵 치는 그런 엄마가 어디 있으며 저는 그것도 가공이 지어낸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따가지고 막 기사해서 진짜 책임 못 질 나쁜 사람으로 막 자꾸 몰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좀 문제가 좀. 사실 주식이라는 게 다음 달 뭐 예를 들면 내년에 아파트 살 건데 지금 주식에 넣는다는 자체가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도 않잖아요.
그거 딱 정해갖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배터리아이스 8종목 중에서 한 종목 몰빵 제발 좀 치지 말고 5개 이상 10개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에 3년 갖고 갈 생각하면 사고 3년을 갖고 갈 생각 아니면 사지 말으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대로 해서 잘못됐으면 그러면 제가 도의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을 거고, 뭐, 물론 물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나도 이제 일종의 책임감을 갖고 대신에 이제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주식을 사서 3년 동안은 계속 갖고 가고 중간에 팔지 않겠다는 이제 그 약속을 제가 한 거고, 그 약속을 계속 제가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제가 도의적인 책임을 다 지고 있는데 말하지도 않은 거를 갖고 마치 네가 말해갖고 사람들을 꼬드겨서 고점에 이제 2차전 주식 뭐 특정 종목들을 이제 몰빵식으로 사게 만들고 거기서 물려갖고 그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라고 하는 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거는 정말 가짜뉴스고 심각하게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실 거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기자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온다고 하면 저도 제 권리를 찾기 위해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기자분들이 좀 이제 염두에 두고 기사를 쓰실 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멘트 부분은 사실 김작가TV에서 7월에 촬영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그 영상에 이제 댓글에 고정 댓글을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 예. 그 부분만큼은 뭐 박순희 작가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뭐 박순희 작가님 편들고 이런 게 아니라 박순희 작가님이 다른 채널 가셔서 존중하시는 김작가TV는 중립지대, 무장지대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방금 그 부분은 실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한번 영상 보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럼 최근에 어쨌든 배터리주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공매도 세력의 협작질이죠. 지금 뭐 에코프로 그때 왔을 때가 주가 막 올라갈 때가 이제 네. 공매도가 숏스키즈 당하면서 이제 그렇죠, 그때 그렇죠. 150만 원까지 올랐던 거고 그때 네. 한 4천 5천원까지 갔었던 게 네. 지금 다시 한 1조 7천원까지 다시 늘어났거든요. 네. 계속 뭐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공매도를 막 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떨어진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네. 예, 그거 이제 그 불법 공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거를 감시 감독해야 되는 게 네, 제가 이제 국회 그 토론회 할 때도 보여드렸지만 공매도 편이거든요. 대놓고 열심히 치라고 이제 적극 권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기고만장해져서 이제 심리적인 좀 압박감을 가하는 네. 이제 그런 것까지 같이 좀 가미돼서 빠진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주가를 이제 인위적인 힘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주가를 내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위적인 힘을 통해서 주가를 올릴 수도 있는데 네. 얼마 못 갑니다. 네. 예,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제 그 기업 가치, 기업이 주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이제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이제 계속 떨어질 때는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조금씩 이제 분할해서 사서 모았다가 좀 기다리시면 이제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여전히 좀 반도체는 롱하고 2차전지는 좀 숏을 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것도 궁금하고 2차전지가 공매도 해소되는 좀 시점은 좀 언제쯤일까요?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로 2차 이제 네. 숏이고요. 지금 포지션은. 네. 그 다음에 그게 해소되는 시점은 모르죠, 나도. 네. 모르지만, 연말이 가면 갈수록 공매도는 좀 불리합니다. 연말이 돼서 이제 해를 넘기게 되면, 네. 배당금을 이제 공매도가 플러스해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에코프로가 그 주식 배당을 3%를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말을 넘기게 되면 에코프로 공매도 쳤던 애들이 3% 주식을 생 주식을 사갖고 자기가 플러스해서 갚아야 네.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개의 경우에 한 12월 중순 정도쯤 무렵 되면 공매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넘기고 나면 그때 다시 공매도가 쌓이는 이게 좀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12월 중순이면 지금 10월 10일이니까 오늘 녹화 날짜가 2달 안 남은 겁니다.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조급할 수 있어요. 공매도는. 그러니까 주가를 이제 막 팔아갖고 많이 떨어뜨려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1일 거래량 중에 거의 30% 이상이 공매도고 뭐 이런 날도 꽤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매도를 막 집중해갖고 주가를 떨어뜨렸는데 떨어뜨리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평가이기고
실제로 이득이 나려면 사서 갚아야 이제 최종적인 이제 자기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주가를 지금 계속 팔아갖고 떨어뜨린 동안에는 그게 가능한데 역으로 주가를 그 팔았던 애들이 주가를 다시 사게 되면 사는 거 보고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공매도가 이기고 있다, 성공했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그러니까 떨어진 가격에 다 팔았는데 파는 동안에도 주가가 안 오른 상태에서 잘 팔고 그 다음에 나와야 이제 이게 그 공매도 입장에서 해피엔딩이 되는 건데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지난 9월에는 또 국내 첫 2차전지 ETF 인버스도 상장되었는데 예. 이런 것도 투자 심리에 안 좋은 영향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이제 한국에 네. 이제 공매도 치는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 이런 응원 메시지를 사실 보낸 거죠. 진짜. 지금 2차전지, 그러니까 업종 인버스 ETF가 상장된 게 2차전지밖에 없잖아요. 아, 2차전지밖에 없어요? 이제밖에 없어요. 첫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딱 상식이 뭐냐? 열심히 공매도를 쳐서 너희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내가 도움을 주겠다. 우리 금융당국이 너희들 뒤를 봐주겠다는. 뭐 대놓고 그런 거죠. 하여튼 뭐 업종 관련해갖고 이제 사실은 뭐 2차전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인버스 ETF가 나온다고 하면 먼저 우리하고의 경쟁국인 중국 2차전지 인버스 ETF가 사실 먼저 나와야 정상이고요. 중국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 나와야 정상이고요. 업종도 다양하게 저는 반도체 안 좋게 보거든요. 로봇도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수익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로봇 업종 인버스 ETF, 반도체 소부장 업종 인버스 ETF. 그런 것도 같이 만들어주면 좀 좋습니까? 근데 그건 안 만들어주고 2000 인버스 ETF 만든다는 거는 야 우리가 합심해서 누가 개인들이 막 지랄하든 말든 개인 투자에 지랄하든 말든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이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이제 사기를 진작하는데 공매도 측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는 이제 큰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이 있을 거고 그 이제 영향 중에 하나로 이제 사사건건 공매도 세력을 공격하는 이제 배터리 아저씨를 어떻게든 좀 위신을 떨어뜨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에서 대도 안 되는 이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가짜 뉴스 막 퍼뜨리고 말이지 이제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이제 작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강연 자료 보면서 예. 제가 중간중간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추가 질문 드리는 방식으로 한번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예, 서론에 이제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게 이제 가짜 뉴스를 예, 오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짜뉴스 관련해서 이제 서론을 예,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최근에 이제 2차전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이제 가짜뉴스들이 이제 범람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형태가 이렇게 5가지입니다. 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기차가 안 팔린다. 저 이야기 들었어요, 저도.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싼 중국산 LFP가 대세가 된다. 세 번째 중국 배터리가 유럽을 점령하고 있다. 네 번째로 IRA에도 중국 배터리가 미국 진출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 다섯 번째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미국 IRA 폐지될 거다. 저 요 1번이랑 5번은 좀 비슷하게 얘기 들은 것 같아요. 한번 하나씩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짜 뉴스, 전기차가 안 팔린다. 진실은 어떤 거냐면 현대 기아차가 만든 전기차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만 지금 전기차가 안 팔리고 전 세계에서 전기차는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 자료는 이제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 이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김현수 연구원이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에코프로도 그때 여기 김 작가 지금 한번 얘기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너무 낙관적이진 않다. 최소한 중립적이긴 하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그 김현수 연구원 자료예요. 이 자료가. 여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6월 달까지 미국이 6월에 13만 3천 대 팔아가지고 61% 증가했고, 밑에 제가 다 정리해서 적어놨습니다. 예. 상반기, 그러니까 이제 23년 상반기에 69만 대를 팔아서 55%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경우에 6월 달에 30만 8천 대를 팔아서 37%가 증가했고, 연간으로도 144만 대 팔아서 27%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6월 달에 66만 6천 대 팔아서 25% 증가했고, 이제 상반기 연간으로는 308만 대 팔아서 38% 증가한 상태입니다. 근데 뭐 안 팔립니까? 잘 팔리잖아요. 지금 이렇게 팔리는데 뭐 지금 사실 지금처럼 성장이 희소한 시대에 30%씩 성장하는
산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2차전지밖에 없습니다, 사실. 특히 이제 우리는 이 시장 중에서 미국하고 유럽 시장이 제일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미국 시장이 앞으로 성장의 이제 그 주동력이 될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성장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미국의 성장률이 지금 상반기에 55% 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안 팔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시냐 하면 요거는 이제 최근 자료, 8월달 자료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예, 8월달, 요거는 이제 미래에셋 증권의 김철중 애널리스트 자료고요. 원소스는 EV 볼륨스라는 이제 좀 믿을 만한, 지금 현재 이제 리서치 같이 이제 믿을 수 없는 이제 리서치 회사가 아니고 EV 볼륨스라는 믿을 만한 회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8월 달에 미국이 10만 8천 대 팔아갖고 61% 증가한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려서 보면은 중국이 52만 대, 17%. 중국이 좀 줄었어요. 성장률이 확실히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하고요. 아마 리튬 쪽 물어보실 텐데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이 제일 빠르고, 그다음 상반기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중국, 유럽 이런 식인데, 지금 판매 대수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중국이 압도적이에요. 되게 중국이 308만 대니까 지금 미국, 유럽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이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중국이 지금 17%로 둔화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이제 그 리튬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실제로 이제 작용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고요. 다만 어차피 중국은 우리 배터리는 안 들어가는 시장이니까 우리 이제 2차 전지 산업하고는 좀 관계없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12,000대 17% 줄었다는 거니까. 예. 이게 문제죠. 근데 쭉 밑에 내려가시면 유럽이 21만 대 101%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럽 잘 팔리고, 중국은 좀 덜 팔리는 추세고, 한국은 지금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전기차 시장에 문제가 많은데 이게 사실은 현대 기아차의 좀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왜 그러냐? 현대차가 전기차를 X같이 이제 저는 그걸로 생각하고 썼는데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이 각자 알아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되게 못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지금 외면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지금 사실은 진실입니다. 10월 8일 날 나온 기사고요. 이제 노컷뉴스의 윤준호 기자가 쓰신 기사고, 시장조사기관 카이주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8월 달 들어갔고, 국내 전기차 판매 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2% 급감했어요. 이게 대한민국에서만 유독 이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1월에서 8월 달까지 누적 판매량이 10만 3천 대로 전년 대비해서도 3.6% 늘어난 데 그쳤다. 이거를 확대 해석해서 한국에 안 팔리는 거를 전 세계에서 마치 안 팔리는 것처럼 지금 이제 언론에서 가짜 뉴스를 이제 퍼뜨리고 있는 거고요. 판매 둔화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그 중에 비싼 가격. 비싼 가격이라기보다는 이제 가격에 비해서 좀 가치를 못 내는 차를 만드는.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예, 가성비가 떨어지는. 예, 그런 느낌을 소비자들이 많이 느낀다는 거죠. 이제 대한민국에서 전기차는 지금 현대 기아차에서 나오는 차종이 대략 80% 정도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차가 이제 뭐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EV6, EV9인데 그 차들이 한결같이 소비자들의 좀 이렇게 구미를 못 당기고 있어요. 그나마 아이오닉 5가 좀 제가 봐서는 제일 좀 나은 것 같긴 한데, 그거조차도 조금 이제 좀 벌써 몇 년 됐고, 신차 사고 싶은데, 아이오닉 6는 차가 물방개 같이 못생겼고, EV6도 그렇고, EV9은 정말 하자가 많고요. EV9이 진짜 올해 엄청나게 정말 소비자들을 실망시키는 전기차 아닙니까? 매년 한 해 지금 한 차종씩 내놓고 있는데, 그거를 개떡같이 만들어서 내놓으니까 소비자들이 안 사고, 그게 안 사다 보니까 전기차 판매가 되게 둔화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흡한 충전 인프라.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고속도로에 그 급속 충전하는 게 1015개에 불과하다는 거거든요. 전기차 한 45만 대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부분도, 충전 실수, 장거리 가려면 고속도로에서 한번, 좀 이게 망설여지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이것 때문에 못 사겠더라고요. 예. 이거는 누가 문제죠? 정부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기차가 안 팔린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국에서 지금 전기차를 일정 속도로 계속 팔아서 지구 환경 보호에 이제 앞장서고 이제 탄소를 줄이고 이런 거를 이제 다들 각국 정부들이 다들 노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좀 문제인식 자체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전 인프라를 문제를 이렇게 내팽개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불편해서 못 사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안 팔리고, 반면에 이제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쪽에서는 야, 이제 충전 인프라 깔아라. 깔면 우리가 팍팍 지원해 줄게 해서 팍팍 지원해서 충전 인프라 지금 쫙쫙 늘어나고, 그러면서 한 해 50%, 60%씩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EV9, 이게 지금 사실 되게 문제인데, 이게 나온 지 몇 달 안 됐습니다. 이제 6월 달에 나온 것 같은데, 6월, 7월, 8월 달에 350대 팔았다는 겁니다. 신차가. 못 팔았군요, 많이. 3,500대 팔아야 원래 정상이거든요, 월간에. 10분의 1밖에 못 판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고가 엄청나게 쌓였죠. 그래서 그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갖고, 재고 소진을 위해서 임직원한테 30% 할인해서 지금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반 소비자는 이거 불과 몇 달 전에 나는 8천만 원 주고 샀는데, 임직원들은 5천만 원에 파는 형태가 되니까 기분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더 안 팔리죠. 지금 이런 첫 번째 현대기아차와 두 번째 한국의, 그 다음에 의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의 전기차가 잘 안 팔리는데, 그거를 대한민국에서만 전기차가 안 팔려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시민들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현대기아차 너 차를 전기차를 만드냐? 그 다음에 하고 이제 너네 저기 정책이 있다고 해서 되겠냐라는 얘기를 들을 테니까, 그거를 면피하기 위해 갖고 마치 전 세계 전기차가 다 안 팔리는 것처럼, 전 세계 전기차 다 안 팔리는 그 와중에 대한민국에서 안 팔리면 면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면피하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울러 2차 전지 하락도 같이 이제 좀 도모하는. 첫 번째 전기차가 안 팔린다는, 이제 세계 전기차는 여전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좀 한국의 전기차가 좀 잘 안 팔리고 있다가 좀 더 정확한 그렇습니다. 사실에 가까울 텐데, 그렇습니다. 저 궁금한 거 한 가지가, 여기 보면 한국도 마이너스고요. 일본도 마이너스잖아요. 그다음에 대만도 마이너스잖아요. 이거 이제 뭐 드는 생각도 안 하는, 관련은 없을 것 같긴 한데 10% 동맹에 들어가는 딱 한국, 일본, 대만, 미국이잖아요. 이 세 개 나라만 왜 전기차가 좀 성장률이 좀 낮고 그런 거예요? 뭐 이건 이유가 있나?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결과가 됐을까요? 정부의 의지가 사실은 이제 전기차 보급 속도에 많이 좌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일본만 해도 지금 5,640대면 한국의 12,000대에 비해 갖고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많은데. 인구도 많죠. 그러니까 원래 판매되는 차량 대수도 훨씬 많을 텐데, 그런데도 대수 자체가 적다는 거는 정부가 별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일본 정부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이 지금 속도가 안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살만한 전기차가 없어요, 사실. 일본 메이커가 내놓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대만도 좀 비슷한 케이스가 아닌가. 1,500대밖에 지금 안 팔리고 있는 거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전기차, 그 다음에 배터리는 정치적인 부분,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도 이제 많이 좌우된다는 이제 사실을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이 저기 차 시장으로 보면 이제 대수로는 중국에서 세계 두 번째로 큰 시장이고, 볼륨, 매출액으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트럼프 재임 시절에는 이제 전기차가 이제 보급 속도가 계속 좀 더뎠던 게, 그런 이제 미국이 정책을 그런 방향을 안 갖고 있어서 사실 그랬던 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IRA 통과되고 속도가 지금 나고 있는 상태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 2차 전지 산업이 이제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많이 받고. 아무래도 또 전기차는 또 정부에서 그 보조금 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관련이 좀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가 이제 어쨌든 기사상에 따르면 좀 뭐 비싸든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좀 안 찾는 건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현대차, 기아도 전기차, 그래도 우리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 잘 만드는 몇 안 되는 회사고 전기차 잘한다고 들었던 것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부풀려진 거였는 건지 아니면 올해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건지는 좀 궁금하네요. 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2010년대 초반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그때 같이 이제 공동 개발했었던 데가 그 뭐 테슬라도 분명히 거기 하나 있었고요. 이제 완성차 메이커 중에서는 현대기아차, GM, 그 다음에 닛산이 사실 그걸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GM은 계속해서 그 이후에 이제 한국 그 LG 엔솔하고 이제 같이 좀 손을 잡고 진도가 잘 나가고 있는 반면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수급도 그때 조금 이제 간보다가 뒤에 또 얘기 나오겠지만 이제 갑자기 왜 CATL 배터리 쓰려고 그렇게 노력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생긴 것 같고, 모델별로 봐서는 사실은 전기차 성능만 보면 아이오닉이나 EV 시리즈 같은 경우가 성능이 나쁘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차를 살 때 성능만
따져서 사진 않는다. 그렇죠. 예, 예. 못생겼어요. 어쨌든 기능은 좀 기능은 잘 나왔지만 기능은 잘 나왔지만 너무 못생겼어요. 네. 디자인이. 디자인은 너무 혹평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예. 어쨌든 좀 순화해서 표현하면 디자인이 조금 더 좋아지면 좋겠다. 예, 예, 예. 이제 요거 관련해갖고, 네. 지금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문제. 네.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신차는 아니고, 원래 있던 차인데, 원래 있던 전기차인데, 그거를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이제, CATL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이제 코나, 니로, 이거는 이제 CATL의 NCM 523 계열로 지금 바꾸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출시된 소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캐스퍼도 아마 이제 LFP 배터리 쓴다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봉고하고, 그 다음에, 포터, 그 트럭입니다. 1.1톤 트럭. 그것도 지금 그 CAT LFP로 다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왜 CAT LFP 배터리 든 거를 CATL 배터리 든 차를 사람들이 왜 사냐, 내가. 하는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팔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LFP 배터리를 이제 보조금 주는 문제에 있어갖고, 이거 안 줘야 되는데, 많은 시민들이 중국산 LFP 배터리 보조금 주지 말자. 중국도 우리 안 주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LFP 배터리는 딱 보조금을 안 줄 또 그런 이제 또 이유 되기도 좋거든요. 에너지 밀도를 기준해서 뭐 250kW씩, 안 되면 안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딱 기준 정하면 LFP 알아서 안 주게 되니까 그런 것도 딱 안 주기 좋은데. 그런데 현대에서 레이 EV,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캐스퍼 이런 거를 이제 지금 갖다 쓰다 보니까 LFP 배터리에 보조금 지급하는 형태로 결정이 났고, 그래서 그 배터리 보조금 딱 결정 나는 거 딱 보자마자 테슬라가 또 얍삽하게 중간에 딱 끼어 들어갔고, 모델 Y를 기습 출시를 한 거거든요. 중국산 모델 Y를 LFP 들어가는 거를. 그렇게 딱 해놓으니까 9월달 돼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원래 그 LFP 배터리 보조금 주는 건 현대 기아차를 주려고, 이게 이제 이것도 보조금 주는 걸로 법을 통과시켜 놨는데, 이제 규정을 그렇게 정해놨는데, 실제로 지금 그 보조금은 테슬라가 다 타먹고 있다는 겁니다. 9월달에 들어서 승용 전기차 판매량이 테슬라 모델 Y가 4,206대로 현대차 아이오닉5, 아이오닉6, 코나 뭐 GV60, GV70, GV80, 기아의 EV9, EV6, 니로 EV, 레이 EV, 한국 GM의 볼트 EV, 볼트 EV 다 합친 거 4,050대보다 테슬라 모델 Y가 팔린 게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지금 보조금 이제 국민 혈세를 얘가 지금 다 타가니까 차 만든 테슬라가 절반을 갖고 가고, 나머지 절반은 저기 CATL이 갖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요 업계는 자동차 업계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전기차 보조금 기준을 미국, 유럽, 중국의 사례처럼 자국 생산 전기차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거는 저 100번 동의하는데, 자동차 회사만 대한민국 회사가 아니잖아요. 배터리 회사도 대한민국 회사니까 당연히 한국산 전기차, 한국산 배터리에 유리하게 보조금 규정을 손볼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 다 그렇게 하잖아요. 미국도 IRA 해갖고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만들어야 보조금 주고, 밖에서 만들면 안 준다는 거잖아요. 중국은 뭐 그런 규정 없이 지들이 암암리에 그냥 알아서 안 주는 거고, 이제 유럽은 이제 중간에 양반짓 하고 있다가 딱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다. 우리도 이제 저 대회에 동참해야 되겠다 해서 최근에 그 프랑스에서 이제 프랑스판 IL이 발표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도 따라야죠. 아니, 남들은 다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금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이게 뭐, 세계 무역이 자유무역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양반짓 하고 있는 건 그 양반짓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국민들 여론이 먼저 일어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써주고,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 좀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그래야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충전 문제 관련해서, 예. 이게 지금, 예, 고속도로 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 2023년 1월 8일 기사인데, 1월 6일날 기사인데. 주차를 해놓은 건가요? 아니요, 충전하고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이렇게 포터, 봉고가 다 차지하고 있다고요. 이 포터, 봉고가 그 고속도로 휴게소를 다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그 포터, 봉고에 들어가 있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배터리는 NCM 배터리인데, NCM에서 옛날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일회 충전 주행거리가 되게 짧아요. 211km 나와 있네요. 예. 일회 충전, 211km. 되게 짧습니다. 짧으니까 중간에 가다가 또 충전하고 또 충전하고. 근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차가 충전을 그렇습니다. 못 하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주행거리가 짧다는 문제 하나 하고,
그다음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게 급속 충전이 지원이 안 돼요. 200km 채우는데 이제 그러니까 10에서 80 보통 이제 하잖아요.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40분씩 걸리거든요. 너무 오래 걸린다. 예, 150km 가려면 40분 충전해서 150km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충전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고속도로에 가면은 포토본고가 저렇게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리를. 예. 이래서 이것 때문에 승용차 타고 가다가 이제 중간에 충전하고 갖고 고속 들어가면 저게 저렇게 있고 쟤들이 40분, 50분씩 자리 안 비켜주고 하니까 아, 충전이 불편해서 정차 못 사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앞으로 더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이제 저렇게 충전하는 저런 차들이 이제 더 복잡해지는 이유가 LFP가 이제 앞으로 배터리 장착되는 차량이 많이 팔리게 되면 저렇게 된다는 거죠. 저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레이 EV 같은 거,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1회 충전에 205km 간다는 거거든요. 여름에. 겨울에는 100km 가기도 힘들 거고요. 200km를 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80%까지 충전하는데 그것도 40분 걸린다는 거예요. 예. 그게 LFP라서 그렇거든요. LFP는 충전 속도도 원래 느리거든요. 근데 지금 저거 기아 본고 지금 NCM으로 해도 저렇게 느린데 나중에 저 LFP를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바꾸면 충전 거리는 더 줄어들 거고 충전 시간은 더 늘어날 거고 지금 이제 고속도로에 저렇게 충전이 안 되는 이제 충전이 저렇게 길게 줄 서 있는 현상을 더 이제 심하게 만드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아 EV5 이거 여기도 LFP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중국에서 파는 거거든요. 이 차는 스포티지급입니다. 크기가. 근데 이게 2,900만 원에 판다는 거거든요. 중국 현지에서. 요 밑에 보시면 기아 니로 EV인데 요거는 경차예요. 이거를 2,900만 원에 판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LFP인데 중국에서 파는 거는 차가 훨씬 큰 거를 2,900만 원에 팔고 우리는 경차 조그만한 걸 2,900만 원에 파니까 어떤 이거 사겠습니까? 짜증나지. 짜증나서 안 살 거 아닙니까? 거기서 안 팔린다고요. 국내 충전 시설도 지금 턱없이 부족한데 현대기아차는 지금 싸지도 않은 주행거리만 짧은 CATL LFP 배터리 자꾸 갖고 들어오면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LFP라도 이게 이제 CATL에서 하는 LFP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아디 회사는 그 블레이드 LFP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똑같은 LFP긴 한데 블레이드 LFP가 조금 성능이 낮다는 거거든요. 그 성능이 좀 나은 LFP는 중국에서 파는 저기 EV5에 장착돼 있고요. 품질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 CATL 한국에서 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웃기는 게 뭔지 압니까? 이거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레이 EV나 이제 앞으로 나올 그런 이제 국내에서는 중국산 이제 CATL LFP 배터리 장착해서 파는 차를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중국산 LFP 안 넣고 한국산 NCM 넣어서 판다는 겁니다. 수출은 또. 이게 지금 현대기아차가 대한민국 이제 자동차 시장을 80% 이상 독점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런 거 빨리 좀 제어해야 됩니다, 진짜.